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그 특별회차 실무 시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감독관 확인번호 28번 입력해 주시고요. 제1상사입니다. 2016년 2월 20일 시행됐고 합격률은 64.52%.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회사 등록 메뉴에서 다음은 제1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거는 정정하시오. 해서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비교해서 수정을 하냐면 우선 자, 제1상사 사업자 등록증을 가서 보면 종목이 지금 현재 미용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제는 종목이 건축자재죠. 요거 건축자재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엄연월일이 2014년 4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문제지를 보면 2014년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날짜 계엄연월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성동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근데 이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송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여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성동인데, 자, 이런 경우에 요 둘 다 성동으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과 주소지가 다르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해서 자, 전부 다 성동으로 통일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 완성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문제지에는 있는데 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입력을 한 겁니다. 복리후생비 383만 원. 800번대, 811번입니다. 자, 요거를 제일 먼저 일단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 보면 지금 120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지에 보면 임차료가, 자, 이건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지가 보면 12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저기, 화면에 12만 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12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12만 원을 12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원을 120만 원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원래는 얼마로 돼 있었냐면 23만 원 돼 있었습니다. 이게 23만 원 돼 있었는데 요거를 32만 원으로 문제지에 있는 금액. 자, 오른쪽에 있죠? 32만 원으로 요거 수정해서 세 가지 120만 원, 32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추가로 383만 원 추가 입력. 자,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저 먹기가 됐는데, 뭐예요, 이게? 제가 이게 거꾸로 해놨네. 자, 원래 있었던 거는 요 화면을 앞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를 수정하면, 요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제1상사는 매출 계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정 과목을 설정하려고 한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가서 거기에 추가로 등록을 하시오. 계정 과목 요 메뉴에서 코드 번호, 커서를 여기 코드 번호 있는 자리에서 420번 누르면 자, 요쪽에 갑니다. 그러면 회사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뜨는데 입력은 여기다 해야 돼요. 계정 과목을 뭘로? 건축자재 한 칸 띄고 수선 수입 여기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성격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매출, 매입, 동시 막 뜨는데 1번 매출을 선택해 주시고요. 1번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적요 등록사항에 보면 적요 1에다가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현금 적요 밑에는 대체 적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1번을 입력하시고
조교 등록상 건축자재 수선 서비스 수입, 건축자재 수선 서비스 수입 똑같이 칸 띄우면서 입력을 해주고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거저 먹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입력할 사항들입니다. 전기말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그래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은행별로 요 금액으로 맞춰놔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처음에 보통예금에 보면 국민은행 금액이 얼마로 돼 있냐면 2,700만 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거는 보통예금이고요. 정기예금 가면 여기 가서 보면 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F2로 코드 F2로 눌러서 검색한 다음에 국민은행 입력하고 1,200만 원,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 요거 500만 원, 요거는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아주 뭐 제일 쉬운 것들만 나왔죠.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8월 11일 가락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되겠죠. 자, 매입하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이미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었어요. 먼저 지급, 선급금. 그래서 선급금. 자, 30만 원. 요거를 뺀 나머지만 주면 되겠죠. 차감한 잔액, 전액 보통예금에서 송금하다. 이건 거래처 가락유통입니다. 자, 이거 채권이니까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34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31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은 34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8월 17일 광동물산에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고 5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3%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자, 3%를 차감한 3%면 3, 5, 15,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5만 원을 뭘로 적을 거냐? 계정과목. 매출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외상값을 이렇게 빨리 갚아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식사라도 하십시오. 앞으로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3% 이렇게 깎아주는 경우. 제가 이제 제휴회사 영업관리직에도 있어봤지만 보통 30일 이내에 갚아주면 뭐 한 5% 빼주고요.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갚아주면 3% 빼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많이. 그러면 15만 원을 계정 과목은 매출 할인. 여러분들 거래처 검색해 보면 매출 할까지 치면 이렇게 매출 할인이 뜹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뭐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상품을 매출한 거죠. 그러니까 403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 할인 15만 원. 자, 15만 원을 빼면 50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485만 원 되죠. 그러면 보통 예금은 485만 원. 자, 외상값 수금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요거는 없어집니다. 대변으로 와서 외상 매출금. 자, 500만 원. 요건 없어지고요. 요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광동물산.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월 19일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26만 2천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정리하다. 사장님, 이거 지금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자택 관리비를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6만 2천 원. 자, 요거는 자본의 감소. 다시 말해서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인출금 26만 2천 원. 나중에 사장님이 이 돈을 사무실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인출금 없애줍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4번 문제. 8월 20일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정확히 해줬습니다. 이거 500만 원과 창문 수리비, 수익적 지출, 이거는 수선비란 소리죠. 43만 원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란 자산 증가로 봐야죠. 건물 얼마예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수선비로 볼 거. 자, 비용으로 봐야 될 수선비는 43만 원입니다. 그러면 543만 원은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54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다 됐고 수선비 입력할 때 800번 떼야 됩니다. 저기 2급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5번 문제입니다. 8월 30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 1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 이자 비용 105만 원 포함해서 1억 14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라.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나간 거 대변에 보통예금 토탈 얼마 줬냐면 수수료와 이자까지 해서 1억 143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에 대해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 단기 차입금 1억 원이죠.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국민은행입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그 다음 뭐가 또 나갔냐? 은행 수수료가 38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수수료 비용인데 판관비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은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중에서도 800번대 요거 831번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831번. 그래서 얼마죠? 38만 원. 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 105만 원 나갔습니다. 그냥 이자 비용 적으면 되죠? 이자 비용 10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대체로 뭐 함정을 파는 문제가 거의 안 보입니다. 자, 9월 10일 매출거래처 직원이 결혼축의금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혼축의금인데 우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가 되지만 어디예요? 거래처입니다.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접대비 20만 원. 뭘로 줬냐면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현금 20만 원. 그리고 접대비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합니다. 813번. 이걸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9월 27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을 어음 2,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걸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자, 요거는 아직 법적으로 이제 소송 들어가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부도 처리됐는데 법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받을 어음은 없애줍니다. 자산은. 자산 가치는 사라져요. 이게. 받을 어음 2,200만 원 해서 자 부도 어음과 수표가 246번입니다. 246번. 자 요거 부도 어음과 수표해서 246번을 선택을 해서 자 금액 2,200만 원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생소한 계정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영업부서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 그럼 뭐 대변에 현금이 나오는데 얼마를 지급했죠? 다음과 같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금액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신문 구독료. 계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15,000원) 도서 인쇄비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잡지들 이렇게 시간 기다리면서 보라고 갖다 놓은 그런 잡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명함 있죠. 명함 인쇄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인쇄물 뭐 해오는 것들 많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면.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문제, 오류 수정 문제 두 문제 나오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25일 매출거래처 접대비로 현금 지급한 20만 원은 8월 25일 가서 봤더니 차변에 접대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확인 결과 당사 영업부서 직원이 부의금, 조의금이라 그러죠. 장례식장에 가서 지급한 것이었다. 영업부서 직원이에요, 당사. 그러면 이게 접대가 아니고 거래처에 뭐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직원한테 준 거면 복리후생비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만 바꿔주고 금액 쪽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10월 4일 좋은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회수한 거래. 가서 봤더니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유통 발행이 당좌 수표로 회수한 것이었다. 어음이 아니고 수표를 받았어요. 좋은 유통이 발행한 거면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다시 말해서 이 받을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화면 입력 안 했구나. 자, 101번 현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입금 전표로 바꿔도 돼요? 뭐 되죠. 근데 그렇게 뭐 복잡하게 이거 입금 전표 하려면 이걸 다 지우고 다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빨리 101번으로만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다음이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 판매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82만 원, 27만 원 계상하다. 그러면 차변에 두 개 합쳐서 감가상각비 두 개 합치면 얼마죠? 109만 원.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 개 따로따로 해야죠. 자, 차량 운반구 바로 다음 번호죠. 감가상각 누계액 82만 원. 자, 여러분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 누계액만 나옵니다. 차량 운반구 바로 다음 번호. 그 다음은 비품 다음 번호.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27만 원. 네, 이렇게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수익 비용이 이연매 예상 문제가 나왔는데 결산일 현재 기간 경과분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이자 비용 중 미지급액은 74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주지 않은 아마 주는 날짜가 뭐 나중에 있거나 아니면 좀 연기시켰거나 74만 원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각하고 미지급 계정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돈만 아직 안 줬을 뿐이지. 그럼 이자 비용 적어줘요. 이건 비용이 예상에 해당되는 거죠. 얼마예요? 7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쓰라 그랬습니다. 미지급 비용. 아주 시험이 친절하게 계정 과목까지 다 알려주니까 거래처는 또 쓰지 말라고 딱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부서에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그러니까 이미 소모품비로 다 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했는데 기말 현재 미사용분이 350만 원이 사용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자산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350만 원이고 자, 소모품비로 했던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비를 빼줍니다. 대변으로. 비용이 발생 취소. 소모품비 350만 원. 그러니까 이미 전액 단기 비용, 전액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주어졌으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던 소모품비 중에서 350은 야, 아직 쓰지 않았어. 그럼 비용이 발생 적었던 거를 없애주고 자산으로, 자산 증가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금액이 부족해요. 요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참은 반대로 봅니다. 장부와 실제가 어느 게 많은지 꺽쇠를 표시하세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니까 장부가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항상 장부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두 개 같게 하려면 장부의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장부의 금액을 줄인다는 건 대변의 현금, 지금 장부상으로만 현금 얼마 하냐면 처리한 금액 5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자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겠죠. 50만 원 이렇게 했던 건데 50만 원 중 20만 원은 매출거래처의 개업 축하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이 결혼축의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임시계정의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와서 없애줍니다. 원인이 다 밝혀졌으니까. 현금과 부족 50만 원. 자, 그 중에 20만 원은 매출거래처의 개업 축하금이니까 접대비죠. 접대비 813번이죠.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이 결혼 축의금이니까 복리후생비. 계속 같은 문제만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이번 요 특별시험 출제위원들은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요거 65에서도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지출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1월계표 요거 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아니고 월부터 월이니까 1월계표에 가서 월계표 클릭하고요. 01월, 03월 하면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들어있죠. 복리후생비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찾습니다. 찾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현금 지출이 없는 복리후생비. 이건 현금. 대부분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주지만 저도 이 복리후생 국가에서 주는
왜 복지 포인트라는 거 있죠.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뭐 스포츠 또는 여행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현금으로 안 나오고 뭐 하는 경우들은 이제 대체 항목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571만 8천 원. 자, 대체는 없었습니다. 현금 지출 복리후생비 571만 8천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제가 화면 캡처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총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다 됩니다. 계정별 원장 딱 들어가면 6월 31일 현재니까 6월 30부터 6월 30.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 252번. 자, 그러면 뜹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지급어음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있어요. 그 어음값을 갚으면 차변에 갑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총액, 대변 총액은 얼마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자, 이번엔 총계정 원장을 갔어요. 자, 지급어음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건 계정별을 원장에도 있고 총계정 원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6월 30일부터 6월 30일 총계정 원장 지급어음 똑같이 검색하고 하면 형태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자, 여기 대변 맨 밑에 합계액 3억 1천만 원 요거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둘 다 결과 똑같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5월 중 상품이 외상 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하면 어느 장부인지 힌트가 나왔죠. 그죠? 거래처 원자.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럼 거래처 원장 딱 가서 자, 날짜가 5월 중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외상 매입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251번 외상 매입금을 선택하세요. 계정 과목은. 그 다음 거래처는 맨 위에 있는 거래처 가락유통부터 맨 마지막 저는 이제 맨 밑에 있는 BC카드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이제 가장 큰 거래처입니다. 외상 매입금이면 부채죠. 부채는 어디? 대변이죠. 자, 차변 대변 이건 잔액란이고 대변. 기준으로 쭉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있어요. 자, 보니까 어디예요? 영화상사. 코드 번호 그리고 금액이니까 코드 번호 영화상사가 05010. 앞에 공짜 뺐느니 뭐 붙였느니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다 입력하세요. 그냥 원래 나와 있는 그대로 05010. 그 다음에 금액은 2,400만 원. 이렇게 자,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지는 50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5010 다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합격률이 높은 이유를 알겠죠. 굉장히 비비고 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난이도도 쉽고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요. 자, 어쨌거나 수고했고요. 다음에 이제 66회 요 4월 10날 요거 시험 문제가 발표가 되면 가능하면 바로 다음날 어떻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